십성의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이제 사주 공부할 때 사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십성이거든요. 십성을 알면은 이제 심리 파악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가족, 친구, 주변 다른 분들 사주를 이제 뽑아서 보면서 일단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재밌는 부분이라서 저는 십성을 먼저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요. 팀으로 비유를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축구장이에요. 축구장이 있고 여기 골대가 있고 축구가 총 11명이 뛰죠. 이걸 십성으로 비유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골대를 지키는 사람이 누구예요? 골키퍼죠. 골키퍼가 정관이에요. 이 정관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골키퍼와 같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수비를 하죠. 손까지 쓸 수 있고 그리고 많이 뛰어다니지도 않아. 이 골 에어리어 안에서만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막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딱 일정한 지역에서 골이 나는 거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키퍼와 같은 성분이 정관이고, 그리고 이제 편관은 리베로가 되는 거예요. 리베로가 뭐냐면 예전에 2002 월드컵에 홍명보 있죠. 홍명보. 2002 월드컵에 홍명보를 딱 떠올리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편관이라는 거는 나를 굉장히 극하면서 극기하는 거와 같죠. 그리고 예전에 홍명보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한번 웃는 거 본 적 있으세요? 홍명보가 잘 안 웃잖아요. 잘 하다가 또 한 번 실수해서 공을 뺏기면 또 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욕도 많이 먹어. 그러니까 나를 극하고 힘든 거예요. 힘든 만큼 또 카리스마도 있는 거고. 그래서 관성이라는 거는 이렇듯 이제 수비하고 지키는 것이 되는데, 이렇게 골키퍼와 리베로처럼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관성의 주변에는 인성이 있어요. 정인과 편인으로 나뉘게 돼요. 이 인성도 수비형이에요. 왜냐하면 정관의 골키퍼의 위치 선정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지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관성의 지시를 받아서, 관성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사실 사람들이 잘 느끼질 못해요. 관성을 일반 사람들이 잘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정해져 있는 틀 같은 거예요. 정해져 있는 울타리, 틀.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자기가 이 틀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을 못해요. 자기는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관성이라는 게 그래요. 이 울타리 밖에 나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울타리에 대한 생각을 잘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인으로 되어 있으신 분은 이 울타리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죠. 이해. 가장 대표적으로 그걸 설명할 수가 있어요. 코끼리가 있는데, 코끼리를 새끼 때부터 발목에다가 그냥 밧줄로 발목을 묶어놨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주위를 빙빙 돌아. 어릴 때부터. 근데 코끼리가 나중에 크면 몸집이 엄청 커지잖아요. 엄청 커지는데 자기가 충분히 밧줄을 끊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나가요. 제가 봤을 때 그게 관성이에요. 그만큼 관성은 깨기도 힘들고, 이 고정관념이라는 거를 깨기가 힘든 게 뭐냐면 고정관념이라는 생각조차 못해. 사실은 그게 제일 문제인 거예요. 코끼리가 내가 이 밧줄을 내가 조금만 힘을 주면 벗어날 수 있다는 걸 아는 순간부터는 그게
간성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 관이라는 거는 생각의 단계에서 인성에 제한을 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 얘기하다가 잠깐 또 빠졌는데, 이렇게 정관의 수비수의 핵심이죠. 평관은 얘네들의 또 위치 선정이나 이런 엄밀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지키는 성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인 다음에 이제 비겁이 되겠죠. 비겁. 그 다음 단계가 미드필더가 비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견의 특징으로는 이제 뚝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뚝심. 그리고 내고집. 그래서 저는 보면 이천수 보면은 딱 이천수 축구 선수 중에 이천수 아시죠? 남한테 패스 잘 안 하고 막 그냥 자기 고집대로 하는 뭐 그런 모습. 겁재는 차두리예요. 차두리. 겁재가 사실 언제 튀어나갈지 모르거든요. 그리고 너무 한번 꽂히면 빠르기 때문에 또 잘못하면 거꾸로 백드립을 할 수가 있어.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거는 사주 구조에 따라서 겁재가 얘는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쓰면은 굉장히 나한테 차두리가 그렇잖아요. 정말로 그 월드컵에서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공보다 빨리 달리는 성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겁재라는 게. 굉장히 좀 급하고 승부욕이 있고 굉장히 파이팅이 넘치고 하긴 하지만 반대로 좀 수비에서 좀 약할 수도 있고 또 내 편이 안 되고 오히려 백패스 잘못해가지고 상대한테 기회를 주는 그런 성분이 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미드필더에 비겁이 있다고 치면 그 다음에 이제 식신과 상관이 되죠. 윙백, 윙. 양쪽 윙이 되는데 이것도 또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식신은 가장 특징적인 게 모모의 달인이라는 칭호를 많이 받아요. 모모의 달인. 예전에 축구 선수들 보면 그 왼발의 달인, 뭐 오른발의 달인, 프리킥의 달인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식신은 그만큼 내가 좋아가지고 깊이 빠져드는 또 그런 게 있어서 뭔가 하나의 달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로 따지면 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상관 같은 경우도 이거는 약간 예전에 윤정환 선수 같이 약간 재주 부리는 거죠. 드리블이나 이런 헛다리 드리블 있죠. 헛다리 드리블 하던 이영표 헛다리 드리블 하던 그 이영표 선수를 좀 저는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재간둥이죠. 재간둥. 그리고 재성. 그리고 마지막에 센터포드. 공격수가 이제 재성이 되는 거예요. 더 가까이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게 정재고 좀 더 넓은 범위에서 활동하는 게 편재가 되죠. 정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디테일한 슈. 저는 그래서 정재는 누구지? 안정환 선수와 같고 현재는 황선홍 선수와 비슷하다고 봅니다. 예전에 황선홍 선수가 욕을 많이 먹었던 게 뻥슛을 많이 날렸단 말이에요. 뻥슛을. 이 뻥슛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어느 정도 상대방 골문을 보고 가능성이 있으면 질러버렸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있으면 확 질러버리는 성분이라서 저는 현재는 황선홍이다. 그리고 정재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그게 필요하죠. 정인이 제극이라는 또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제극인이나 도식이라는 게 왜 위험하냐면
인성과 관성은 사실 수비수예요. 수비 영역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얘네들도 욕심이 난단 말이야. 한 번씩 이 재성이나 실제 공격수들을 보고서 얘네들이 오버래핑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편의는 이을용 선수 있죠. 항상 그 도식의 위험이, 그 교체의 위험이 있었던 약간 표정이 좀 우울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는데 자꾸 이제 오버래핑해서 공격에는 가담하는데 이 자리가 비잖아요. 자기 수비의 자리가 빈단 말이야. 그래서 위험하지. 그리고 정인 같은 경우도 정재를 보고서 이러면 제극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서 수비수가 공격수의 범위로 넘어가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냥 간략적으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들어두시면 나중에 하나씩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실 때